네, 시작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문각에서 종국물리와 물교론을 가르치는 정승현입니다. 기본 강의는 1, 2월에 이제 종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3월에서 5월까지는 뭐를 할 거냐면 일단 교과서 실험 강의를 처음에 하고요. 실험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심화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교재 같은 경우는 실험 강의는 기본서가 있거든요. 기본서에 182페이지부터 시작이 돼요. 5개념까지 시작이 되고요. 그러니까 책을 2권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그리고 그 기출문제집은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저기 2026년도 대비라고 하는 거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해 출간된 거 사시면 되고요. 잘못 사신 분들이 간혹 있던데 기출문제집에서는 심화 서술형 문제는 저기 102페이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158페이지에 2022년도 개정교육과 내용이 있어요. 개정교육과 내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돼요. 보셔야 돼요. 그 구멍 뚫어서 낼 수도 있으니까 꼭 잘 보시고. 네, 158페이지 물리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과학 파트에 해당되는 내용만 제가 추려가지고 뭐 여러분들 화학, 생물, 지학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공통과학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죠, 당연히. 네, 그래서 중학교 과학 그 다음에 그거를 빼가지고 여러분의 해당되는 내용만 빼가지고 제가 실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직접 찾아보시는 분들 찾아보라게도 카페 올려도 안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기출 풀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하면서도 그 다음에 기본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기본 강의를 했고요. 기본 이론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험하고, 그 다음에 기출, 심화, 그 다음에 나머지에는 기출 나머지를 풀 거예요. 요거. 자, 그러면 교과서 실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여기 5개념도 포함되겠죠, 당연히. 교과서 실험 문제인데 물교론 문제가 일단 교과서 베이스로 뭐 당연히 이론 베이스 플러스 교과서 베이스로 나오긴 하는데 교과서 실험에서만 뭐 탐구 실험에서만 반드시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과서 전체 영역을 여러분들이 어차피 2차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를 그렇다고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의 8종 교과서 중에 몇 권을 모두 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네, 그거라면 그 무슨 말이냐면 임용에서도 여러분한테 나오는, 그러니까 저는 전공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제 물교론대로 가르치고 전공에서도 임용에 나오는 베이스로 가르치는데 우리가 임용에 뭐 2차 방정식에 나온다. 2차 방정식 나온다 그래서 2차 방정식에 뭐 미분 방정식 아니면 행렬이 나오니까 행렬부터 갈린다. 이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행렬을 모르시죠? 그러니까 행렬부터 할게요. 이건 너무 방대하니까 어느 정도 기본을 깔고 가야 된다고 스타트를 하고 나서 배우는 건데 그 물리도 마찬가지예요. 물교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교과서를 반드시 어느 정도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 중에 주요 실험을 제가 발췌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전체 내용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목차 같은 걸 잘 보시고 따라가시면 2차에서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1차 마치고 2차가 짧아요. 네,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발표가 난 상태에서 보는 게 아니라 시험 마치고 바로 여러분들이 2차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교과서 내용은 교과서 분석 요거 같은 경우는 반드시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교과서는 되게 다양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지금 개정교과에서는 아마 2025년도 넘어갔을 때 풀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교과서로 하셔도 돼요.
네, 그러면 그 교과서를 사느냐, 사는 게 아니라 합격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불법이 돼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기존의 평가원에 있는 기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평가원에서 오픈을 인터넷에 다운로드를 받게 오픈을 해놨는데 그 예를 들어서 비상이라든지 뭐 천재라든지 그 다음에 미래엔이라든지 뭐 다양한 교과서들이 있죠. 금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 중에 8종이 있으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 중에 한 2개에서 3개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부 어떤 파트는 비상이 좋은 파트가 있고요. 어떤 파트는 천재나 미래인이 더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2-3권을 좀 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미리미리 해 놓으시면 아마 도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하시는 것보다 요즘에는 2차 비중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1차 물결론적인 비중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원 같은 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강사들의 요건, 그러니까 교사의 요건에 어긋나지 않냐라는 막 이런 것도 좀 들어왔대요. 그래서 2차 플러스 물결론 내용도 길어지기도 하고 좀 조목 자세히 좀 물어보기도 하고 기존의 테크트리를 조금 안 타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미리 합격한 교사 친구들이 있어요. 교사 친구들이 이분들이 교사 아이디를 가지고 여기에 교사용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용도 다운받을 수 있고 그대로 PDF 버전을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뭐 한글 버전도 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제가 카페에 올리는 순간에 저작권법 위반이 돼버리거든요. 만약 신고하면 제가 걸려버리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릴 수는 없어요. 아셨죠? 네.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하면 모든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또 보내드리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요거는 개인적으로 잘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런 식으로 하시고요. 그래서 이 중에 꼭 2-3권을 먼저 보면서 제가 이제 했던 내용들 같은 경우도 일부 이제 실어져 있으니까 그 외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내용 같은 경우도 함께 따라오면 교과서 미리미리 분석을 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물결론 할 때도 편하고요. 나중에 2차 준비할 때도 다 도움이 되는 거니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 같은 경우도 뭐 기본 강의를 안 들으신 분도 있을 거고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어차피 까먹으니까 반드시 기출 같은 경우는 심화가 있고요. 심화 말고 기본적인 게 있죠. 그냥 나오는 기본적인 심화 서술은 한 2-30점 막 이런 거를 제가 전공하고 막 엮여 있어가지고 다 풀어놨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심화에서도 나온 게 저기 물리 전공도 심화에서 각색을 해서 나왔어요. 작년에도 그 강제진동도 나왔고 임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기출 심화에서 나온 게 실질적으로 각색을 해서 나오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풀어드릴 텐데 이것도 그때그때 풀어보세요. 왜냐면 이게 전공하고 믹싱되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풀어드릴 건데 근데 이게 전공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전공 내용적인 거는 약간 점핑을 할 거예요. 자세히. 그래서 어느 정도 전공은 안다고 가정을 하고 풀어드릴 거고요. 기본적인 거는 얘는 기출이 최근에 이제 25년까지 나왔잖아요. 여기까지를 순차적으로 다 풀어드릴 거예요. 강의 계획 같은 경우는 뭐 역학 기출 같은 경우는 역학 전작이 이렇게 순서대로 했는데 아무래도 02년부터 25년까지가 있으니까 연도별로 아마 강의를 여러분한테 풀어드리는 게 나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겠냐면 기본 강의랑 그 다음에 기출을 했을 때 무슨 말이냐면 교과서 내용을 할 때 기출 함께 배우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교과서 분석 내용, 교과서 실험 강의를 할 때 기출을 배워요. 할 거예요. 내용을 풀어드릴 거거든요. 이 관련되는 연관되는 걸 풀어드릴 텐데 이거를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연도에 추가된 거 있죠. 나머지니까 나머지를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 일단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미리미리 조금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심화 들어갈 때도 따라오는 것보다 내가 조금 더 예습을 해놓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리고 교과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해드리는 거 외적에도 여러분들이 어차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물교론 강의를 왜 하냐면 뭐 전공 지식에 많이 베이스가 깔리는 것도 있지만 일단 그 실험적인 그러니까 시험을 위해서라는 교재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너무 편차가 심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했거든요. 제가 그 실제 사례를 좀 예시를 들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 교육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교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공이 있어요. 여기 만점을 치면 20점이고 24점이고 56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름 가리고 실제 학생인데 A 학생이 있고 B 학생이 있고 C 학생이 있어요. 전공은 학생 수준이 비슷하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전공에서 상위권이라고 칠게요. 최상위권은 제외를 할게요. 최상위권은 구두도 잘해요. 대부분. 예, 거의 최상위권은 전공도 잘하고 물교론도 잘하고 다 잘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상위권. 한 모의고사를 뭐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치면은 한 20등 내외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네, 전공 점수만으로. 네, 뭐냐면 요기 점수로만 볼게요. 그러면 보통은 이 점수가 나오거든요. 뭐 작년에는 40점이면 상당히 높은 거죠. 비용이 어려웠으니까. 근데 얼추 네, 이 정도 나온다고 볼게요. 이 점수에서 전공 점수에서는 합격자들 기준으로 1차 합격자 기준으로 더블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네, 이해 가시죠? 뭔 말이냐면 전공에서 작년에 최고 점수가 50이 안 됐어요. 당연하죠. 여러분도 보셨으면은 혹시 작년에 최고 점수가 40 후반, 중후반 정도 나왔거든요. 40 후반? 한 두세 개 정도 틀렸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작년에 48이라고 치면은 합격자 점수가 24가 되기 힘듭니다. 알겠죠? 물론 24에 갖고 다른 데 잘 봐도 되는데 전공에서는 더블 차이가 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전공에서는 비슷한 실력이면은 얼추 전공 점수는 많이 세츄레이션이 돼요. 모의고사 등수가 비슷하면은. 그래서 전공 점수가 만약에 뭐 한 1, 2점 차이가 있는데 그냥 40으로 동일하다 치는데 물교로는 더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진짜 심한 경우는 말도 안 되게 점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어떤 점수를 받았냐면 실제 서울에서 한 학생은 23을 받았고요. 한 학생은 11을 받았고 한 학생은 10 받았습니다. 이건 실제 레알 점수예요. 네. 이해 가시죠?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교육학 19점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은 교육학도 못 봤어요. 교육학도 12점 받았고 이 학생은 15 정도 이렇게 받았어요. 이 정도. 그러면 전공은 비슷하잖아요. 여기서 게임이 안 돼 버려요. 여기서. 왜냐면 여러분들이 커플 5점이 얼마나 무섭냐면 작년에 한번 난리 났었잖아요. 경기도에서 1점, 0점 몇 점 막 이런 걸 때문에 10등 이렇게 막 뒤집혔어요. 그래서 한 30등에서 50등에서 여기 점수 차이가 2, 3점밖에 안 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전공에서는 많이 목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물교론 같은 경우는 점수 받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왜 물교론을 왜 못한지를 모르겠다. 이유를 모르겠다. 나는 항상 거의 다 맞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항상 말을 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점수를 잘 받아. 나머지를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너무 차이가 심해요. 너무 편차가 심한데 여기서 만약에 더블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소수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복구가 불가능해요. 2차가 대박이 나지 않는 이상 이분이 2차를 개망하지 않는 이상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수 지역에서는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명심하시는 거, 교육학은 이제 논외로 하고요. 교육학은 뭐 알아서 잘 보실 거고. 예. 근데 물교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타작을 받아버리면은 너무 힘들다. 아셨죠?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반타작을 받으시면 안 돼요. 아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물교론 같은 경우도 있고 전공도 같은 경우도 가채랑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억울하다 아니면은 선생님 한번 채점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럼 보내봐라. 그래서 몇 분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채점을 해봐요. 그러면 해보잖아요. 그럼 내가 올려드려요. 원점을 안 받고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점수를 안 받고 하는데 항상 돌아오는 말이 점수가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점자와 제가 채점하는 게 같은 시각으로 채점을 한다는 소리야. 근데 왜 차이가 나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은 관대하게 채점합니다. 자신한테 엄청 관대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관대하다라는 말을 조금 나쁜 말로 하면요. 맥락을 모른다는 소리예요. 이 멘트가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나를 설득해. 야, 이거 당연히 맞지 않나? 그 몇 명이서 뭐예요? 비슷한 친구들끼리 뭐예요? 그래서 맞다고 우겨. 뭐 너 맞았어. 네, 이렇게 하는데 맥락을 모르면 점수가 까요. 물교론 같은 경우는 정답이 있어요. 전공 같은 경우도 정답이 딱 있잖아. 근데 전공은 딱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이제 점수 변동폭이 없을 텐데 물교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정확한 대부분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답 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 일단 글 읽는 훈련 하셔야 됩니다. 글 읽는 훈련. 이게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물교론들 역대 보세요. 역대 보시면 최근 한 5년치만 보세요. 문제가 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가 한 페이지 가까이 꽉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길잖아요. 그럼 겁먹습니다. 일단 문제가 짧잖아요. 그러면은 기뻐해요. 왜? 읽을 게 별로 없잖아. 근데 문제가 막 길어져. 막 데이터 테이블도 줘요. 그러면은 겁먹어 버려요. 왜? 문제가 일단 기니까. 그래서 그리는 훈련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데이터 분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데이터를 빠르게 이 데이터에서 의미하는 게 뭔지를 빠르게 데이터 파악하는 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점점 길어지고 있고요. 문제가 길어지고 그 다음에 실험 내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맥락 파악하라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를 파악을 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출 참고를 해가지고 분석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론 강의 때도 말씀드렸죠. 글을 이 문맥 파악하는 거를 조금 훈련을 해보라고. 금방 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하면요, 뭐 하냐면 다시 읽어요. 네, 쭉 읽다가 가장 바보짓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다음에 또 다시 읽는 게 가장 바보짓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어떤 파트 나오는지 보고 그 다음에 문답을 보고 그 다음에 빨리 파악을 하는 훈련이 이게 좀 사람마다 좀 독특해요. 다 다르거든요. 자기한테 맞는 습관을 찾아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모르면 저한테 오세요. 상담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게 훈련이 이것만 조금만 빨리 파악을 하면요, 여기서 시간이 엄청 벌어져요. 왜냐면 이거 합쳐갖고 나오잖아. 물교로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 합쳐갖고 90분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길어지면요, 이거 풀 시간이 없어요. 이거 풀 시간이 길어지면 이거 풀 시간이 없어요. 어차피 다 풀어야 돼요. 맞죠? 나는 이것만 받을래요. 이거 버릴래요. 이런 미친 사람은 없을 거잖아. 당연하죠. 그래서 자기가 관대하면 안 돼요. 이게 엄청 차이 나 버리거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요, 물결론은 이거 배점이 작다고 생각하십니다. 배점이 약하다. 뭐냐면, 야, 이거 그냥 기본만 봐도도 한 15점 나오지 않을까? 기본만 대충 기출 보고 뭐 해서 기본에도 한 15점 나오지 않을까? 야, 이러신 분들이 내 10점도 못 봤으니 뭐 많이 봤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배점이 약한 게 아니라 어차피 여기서 까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24점 중에 몇 점을 덜 까이냐 하는 거고 50점 중에 몇 점을 덜 까이냐는 거지. 24점이니까
이 중에 뭐 얼마 조금 점수가 조그마니까 이렇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다 발상을 좀 바꾸셔야 돼. 아셨죠? 네. 그래서 이게 24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24점 중에 내가 12점을 깎여버릴 수가 있다. 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환상에 차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공부량도 상당히 얘가 길어질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물교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편차가 심해요. 학생들이. 합격자들 보면은 그러니까 동일한 전공 실력을 가지고도 편차가 너무 심해요. 진짜.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실제 점수거든요. 실제 물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 2점 차이는 좀 꽤 있지만 뭐 다 똑같진 않겠죠. 그래서 근데 거의 비슷한 실력을 가진 학생들이 물교로는 넘사로 차이 나 버리더라. 이런 케이스. 네. 그래서 이렇게만 되면 이 학생은 보면은 이 학생보다 플러스 11에다가 얘는 플러스 11이 높아요. 그러면 플러스 18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30을 받아도요. 이 학생이 플러스 8이 높아 버립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꼭 조심하세요. 이런 케이스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깔짝깔짝 깎이면은 복구가 불가능하다. 전공에서는 사실상 전공은 아무리 잘해도요. 제가 역대 진짜 미친 운빨 좋은 해서 역대 최고 점수는 54를 봤어요. 하지만 모의고사 항상 탑 클래스 학생들도 대부분 보면 직강 학생 보면은 전공은 50 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네, 운이 좀 따라야 되고요. 네, 불가능해요. 계산 실수를 한 번도 안 해야 되는데 계산 실수를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주위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불가능해요. 네, 여러분들이 그 긴장을 하기 때문에 실력보다 이게 좀 살짝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실수하니까. 그래서 전공은 사실상 50 넘기는 거의 어렵다. 운도 많이 따라야 돼요. 정말. 네. 뭐 한 4, 50분 남아가지고 예전에 전공 이거 되게 잘 보신 분도 있었는데 4, 50분 남아도야 검토를 3번 했대 자기가. 다섯 개도 풀어보고. 그런데도 뭐냐면요. 실수가 안 보인대요. 그렇게 검토를 3번 했는데 실수가 안 보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장 리스크가 조금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분도 50 못 넘었어요. 알죠? 거의 50 가까이 맞긴 했는데 한 48, 9? 그 정도 맞긴 했는데 50 넘게. 이 말 50 넘게 어려운데 물교로는 24점이잖아요. 여기서 이분은 최상위권은 20이 넘습니다. 대부분 넘어요. 알겠죠? 만점 가까이 나오신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여기서는 편차가 너무 심해요. 여기 잘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같은 경우는 어차피 50 만점에서는 가까이 받기 힘드니까. 그런데 물교론 같은 경우는 상위권은 이거는 만점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거는 계산을 별로 안 해요. 만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알면 풀고 모르면 틀리는 이건 시험이 돼 버려요. 이거는 계산 실수. 이거는 실수 요소가 많이 작용해요. 실수 요소. 알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만점이 가능하다. 물교로는. 그리고 여기는 실력이 한번 오르잖아요. 실력이 급격히 올라요. 급격히 오르고요. 또 급격히 떨어집니다. 급하강을 해요. 네. 잘못하면은. 네. 그래서 자만하지 마시고요. 전공 같은 경우는 실력이 급하게 안 올라요. 이게 좀 정체됐다가 한 방에 뚝 뛰거든요. 레벨이 조금 이렇게 상승하기까지가 이게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시일이 오래 걸려요. 근데 물교론 같은 경우는요. 실력이 한 달만 해도 확 오르시는 분도 있고요. 네, 작년에 뭐 한 반타작도 못했는데 뭐 올해 거의 만점 가까이 받으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실력이 엄청나게 급격히 상승을 해요. 알죠? 요거 같은 경우는 점수 받기가 되게 좋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막 이거 문제 풀어가지고 이게 아니라 얘는 거의 대부분 답이 안에 있거나 교과서에 있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거 있죠? 네, 기본서라든지 이런 거 여기 내용적인 거에 있어요. 얘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아시죠? 네, 꼭 명심하세요. 답이 지문 안에 있거나요, 지문. 교과서는 개정교과 2022년 개정교육과 그거 포함해서 말하는 거야. 개정 포함. 네, 이런 거. 그래서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이렇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분석만 조금 잘 하시고요. 기출 같은 거를 분석만 조금 잘 하셔도 여러분들이 크게 물교론 같은 경우는 어려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하지만 안 보면요.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답이 생각이 안 납니다. 아셨죠? 꼭 명심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따라오면서 꼭 교과서는 찾아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실험적인 거는 그리고 5개념 같은 경우는 다 외우셔야 돼요. 문제랑 해가지고 제가 5개념을 이렇게 다 해놨는데 원래 작년에 5개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역대를 보시면은 한 2, 3년 정도를 건너뛴 해차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작년에가 2022년도에 5개념이 나오고 그 이후로 안 나왔어. 그러니까 보면 3년 차가 안 나왔죠. 3, 4, 5가 안 나왔어요. 3년 차. 올해도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걸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반드시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 그렇게. 그래서 5개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문제와 같이 좀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문제와 함께 이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5개념은 여러분 생각 쓰는 게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걸 쓰는 거예요. 아시죠? 이거 논문으로 어느 특정 학교를 정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예전에 뭐 고대 시대 이런 이거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 이런 걸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쓰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내 생각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생각 쓰라가면 당연히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5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막 주장할 수 있죠. 5개념도 답이 있다라는 거. 반드시 5개념은 다 외우셔야 돼요. 알죠? 네. 그리고 맞게 써야지 내 생각을 쓰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맞게 써야 돼요. 그러면 실험적인 거는 제가 실험적인 거를 좀 이제 실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리고 그 출제자가 어떤 식으로 내느냐를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교과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물교론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조금 알 거예요. 알겠죠? 오늘은 OT 베이스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교과서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다음 기출 같은 것도 보시고 해서 오늘은 강의는 뭐 크게 이렇게 많이 안 할 거고요. 네, 주의사항만 조금 알려드리고 OT하고 마칠 건데 자 보세요. 자, 실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가 있냐면 자, 실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연구에 의한 실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대한 실험이 있어요. 연구는 뭐냐면요. 아직 답이 없는 거. 답이 아무도 몰라.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냐? 대학에서도 하고요. 기업에서도 하고요. 네, 이것들. 여기서는 답이 없는 걸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연구 같은 경우는 이거에 해당이 없죠. 네. 교과서 실험은요 이미 끝나 있어요. 이거는 이미 맞다고 결론이 난 겁니다. 아셨죠? 네, 교과서 실험은 이미 선행된 기본 실험입니다. 알죠? 그러면 우리가 실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잘 보세요. 교과서 실험을 또 어디서 하느냐? 예? 우리가 막 유튜브처럼 사막을 사요. 네? 몇 천만 원, 몇 억을 투자해서 막 헬기 띄우고요. 뭐 해가지고 해요? 그런 실험 안 합니다. 아셨죠? 네, 그런 실험 안 하고 어디서 하느냐? 제약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시간 제약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간 제약이 있고 세 번째는 비용 제약이 있습니다. 네, 이해하시죠? 네, 위험한 것도 포함이에요. 자, 교장님한테 교장 선생님 저는 무슨 광통신의 원리를 실험하기 위해서 광통신 그 접목하는 레이저 장비랑 통신 장비를 해서 1억만 주세요라고 하면은 네, 쌍욕 날라오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비용적인 문제는 당연하고요. 여러분들이 비용을 싸게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실험 장비 다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시간은 뭐냐면 시간을 거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예? 우리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해야 돼요. 수업을. 그러니까 뭐 자, 우리는 개구리를 그러니까 뭐 실험을 해서 뭐 유리가 왜 유체인지를 한번 증명해 봅시다. 네, 6개월 걸려 1년 한 5년 동안 걸리는 실험 어떻게 하냐고. 못 합니다. 아셨죠? 네, 애들 졸업해 가지고 당시 대학 가는데 불러 갖고 여기 봐라. 이거 흘려내렸다. 이거 안 된단 말이야. 빨리 끝나야 돼. 실험은 정확하고 빨리 끝나야 되기 때문에 시간 제약이 있는 실험 나오고요. 알겠죠? 그다음에 공간 제약은 뭐냐면 얘는 여러분들은 어디서 하냐면요. 얘는 여러분들은 교실에서 합니다. 교실에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네, 교실이 자유낙하 실험을 교실에서 해요? 뭐 어떻게 해요? 못 합니다. 아셨죠? 자유낙하 실험을 하려면 제약이 있어요. 뭔 제약이 있냐면 첫 번째는 공간 제약이니까 높이 낙하 높이가 할 수가 없어요. 낙하 높이 제약이 있어. 끼케야 한 1, 2m 정도. 맞죠? 우리는 한 10초 동안에 낙하한 걸 봅시다. 그럼 어디 가냐? 64빌딩 이런데. 아니면 저기 10초면은 엄청 넘을 거예요. 공기 저항이 없다고 해도 10초면은 상당히 길거든요. 몇백 미터를 떨어질 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저기 롯데 시그널 가야 돼요. 거기서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안 되니까 교실에서 해야 돼요. 교실에서.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가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물교를 문제를 풀 때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나는 문제를 푸는 당사자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니라요. 출제자는 뭐를 내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합격을 했어요? 실험 연수를 해요? 한 6개월 실험 연수 합시다 이렇게 안 하잖아. 바로 가갖고 여러분 실험 수업해야 돼. 맞죠? 맞잖아. 물툴 가르치면은 바로 실험 수업을 해야 된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수들은 당장 실험을 설계하고 강의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강의 능력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실에서 하니까 제약 조건 여러분들이 낙하할 때 얼마나 시간이 되느냐 뭐 한 1초도 안 된다. 1초 이내를 해야 된다. 왜냐면 1초 동안에 마찰 없이 떨어지면 얼마냐면 1초에 계산해 보시면은 얼마예요? 얼마만큼 떨어져요? 1초에 약 5m 떨어져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짰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실험 설계를 했을 때 자, 자유낙하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험을 짜요. 네, T S H라 할까요? 네. 자,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해서 해봅시다. 실험하면 이런 선생은 빵점짜리 선생이죠. 왜? 얘들이 쌤 4초가 안 나오는데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우리 아파트에서 떨어뜨려야 되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미리 여러분 해봐야 돼요. 할 수 있는지 미리 세팅 능력, 설계 능력이 뭐냐면 몇 초, 그러니까 실험 데이터를 최소한 4, 5개 정도를 해야 되는데 몇 초, 그러니까 시간 분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겠죠? 시간 분할. 예. 근데 막 이렇게 해요, 선생님. 우리는 약하니까 네,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 나노초. 자, 나노 단위로 해가지고 나노초. 그러면 1나노초, 2나노초, 3나노초, 4나노초. 나노초 측정하려면요. 뭘 해야 되냐면 초고속 카메라 엄청 비싼 거 사야 됩니다. 알겠죠? 네,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차야 돼. 이렇게 설명하면 교장 선생님 저기 초고속 카메라 할게 1억만 주세요라고 하면 또 쌍욕 날라와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시간 단위. 뭐 하냐면 요즘에 핸드폰 뭐 셔터 스피드도 빠르니까 핸드폰이라든지 동영상 스피드로 해가지고 나눠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적당하게 뭐 0.1초 단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세팅 능력이에요. 아셨죠? 세팅 능력. 근데 이게 기본 베이스다. 실험을. 이거를 지문을 보고 파악하는 게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 실험에서는 뭐 속도에 어느 정도가 한계가 있는지, 이 실험에서는 뭐가 어느 정도가 단위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를 한계가 있어야 돼요. 아셨죠? 지구 자기장이 뭐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러면 지구 자기장을 할 때 몇 암페어 전류를 얼마나 실려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가 있어야 된다고. 내 말 이해 가시죠? 예. 지구 자기장 하려면은 뭐 몇 센치 지금 당장 답할 수 있어요? 지구 자기장이 한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테슬라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충 지금 암산을 해가지고
한 10cm 떨어졌을 때 몇 암페어가 나오는지를 바로 답할 수 있냐고요. 그거를 모르고 가면 계산을 해봐야 돼, 내가. 아셨죠? 계산을. 네. 그래서 보통 한 2cm, 10cm 이내에 했을 때 수암페어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자기장이 상당히 센 값이야. 그거를 미리 여러분이 알고 가야지. 왜냐면 여러분들이 실험을 문제 푸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여러분이 실험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이미 실험 설계가 끝난 상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셨죠? 끝난 상태를 물어보는 거지, 이 문제를 전공처럼 이거 계산해 봐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물결로는 계산하고 자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빨리 이미 된 그 실험을 잘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학생들한테 다양한 학생들 질문이 오든 아니면 실험 세팅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깔린 상태로 해야 되지. 그래서 데이터가 테이블이 있어. 아, 이거는 이 단위가 나오는 이유가 뭐지? 예, 그러면 왜 1암페어만 걸어주지? 왜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나중에 1암페어를 했을 때는 도선의 두께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이런 것도 조금 파악하시면 돼요. 1암페어, 수암페어를 하면 도선의 두께가 한 1mm 정도 넘어가야 돼요. 구리도선 같은 경우 할 때. 예, 그런 것도 조금 알고 가시면, 왜냐면 여러분들 보면은 샤프심 있죠? 샤프심이 9V에 딱 전체 딱 올려보세요. 그럼 불 빡 납니다. 그래서 도선이 얇으면 1암페어가 돼버리면 타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도선이 두껍게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너무 두꺼우면 좀 문제가 있겠죠? 네, 너무 두껍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좀 무겁잖아. 네,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발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는 당장 실험을 설계하고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을, 이걸 물어보는, 이게 출제자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희 문제 풀어봐가 아니라 너희 강의를 진짜 다이렉트로 이거 할 수 있어라는 거를 문제 형식으로 만들어 갖고 여러분한테 주는 거니까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베이스를 명심하셔라. 알겠죠? 이 베이스. 그러면 우리가 시간, 공간, 비용 제약이 있기 때문에 뭐가 이제 추가로 들어가냐면, 얘는 세 번째는 오차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오차를 어느 정도, 오차, 그러니까 데이터 신뢰도죠. 네, 오차를 어느 정도로 허용 범위를 줄 거냐, 이런 것들. 그거까지. 그럼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나오죠. 진자, 똑딱이, 측정하자래. 진자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오차 없이. 뭐 하면 되냐면요, 비싼 초고속 카메라 사면 된다니까. 그러면 딱 찍고 멈출 때 딱 찍죠? 그러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1000분의 1초까지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1000분의 1초 초고속 카메라가 안 된다고, 비용 때문에 못 산다고. 그럼 어떻게? 똑딱이. 이거를 10번을 측정해서 나누면 돼. 맞죠? 네, 그게 오차 줄이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실험 오차, 데이터 신뢰도를 하기 위해서는 오차를 어떻게 줄일 건지 이것도 항상 명심을 해라.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시죠?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하는 거는 이게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고, 항상 내가 명심하세요. 이거를 내가 교재를 안 본 상태에서 학생들한테 주의사항이든지 실험을 알려줄 수 있을까? 여러분 수업 실현하듯이 그런 어느 정도 상태가 되면요, 머릿속에서 데이터 테이블이 그려지기도 하고 해서 하면은 내가 문제를 딱 봤을 때 도로록 생각이 나요.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주의사항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고, 그런 상태를 알고 가시고. 그리고 이제 실험 설계를 해야 되니까 당연하죠. 뭐를 해야 되냐면, 얘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내가 말했죠, 설계한다고. 이거 왜 하는지를 알려줘야 할 거냐. 오늘 시험은 재밌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 안 되잖아. 오늘 실험은 자유낙하 실험인데, 자유낙하 실험이면은 이거 뭐 어쩌라고, 자유낙하인데 어쩌라고가 필요해요. 아셨죠? 이거 실험의 목적과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실험은 우리가 하는 목표가 뭔지는 교과서에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셨죠?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쓰라고 하잖아요? 그럼 못 써요. 왜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스펙트럼 실험하는데 목표가 뭔지 혹시 바로 지금 대답할 수 있으세요? 스펙트럼 실험하는데 목표가 뭐야? 뭐에 그냥 스펙트럼 관찰하는 거지.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알겠죠? 스펙트럼 실험하면은 뭐가 목표냐? 이거를 교과서에 대문짝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 안 보니까 자기는 이상한 소리 하는 거지. 스펙트럼. 그리고 자기장 실험할 때는 자기장 목표가 뭐느냐? 물리 1 파트냐, 물리 2 파트냐가 달라요. 알겠죠? 전자기도 실험도 마찬가지고요.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으니까 꼭 목표 같은 경우는 알아서요. 여기에 수업의 목표가 뭐느냐? 이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험을 설계하는 거죠. 예, 설계하는 거는 뭐냐면 뭐 어떻게 볼 거냐. 예를 들어서 뭐 가설을 설정하느냐. 실험에 가설 설정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확인하는 거냐, 아니면은 예, 실험에 목표가 있는데 목표 그대로 따라가 가지고 네, 가설을 주어진 상태로 가느냐, 아니면 설정하느냐. 그건 다르겠죠. 네. 그래서 가설이 주어지고요. 그러면 요걸 따라서 쭉 이제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변이 통제가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왜냐면 우리는 예전 실험과 다르게 실험은 과학 이론이라는 건 반드시 실험으로 반복된 실험, 오차 내에 있는 반복 실험으로 검증이 가능한 실험만 과학으로 인정해요. 아무리 이론이 멋있어요. 막 힉스 이론이 나왔어요. 엄청 멋있어. 수학적으로 너무 아름다워요. 실험으로 검증이 안 되잖아요. 과학으로 치지 않습니다. 픽션이에요. 지금 끈이론이 엄청 아름답거든요. 네, 엄청 막 장난 아니에요. 근데 11차원 막 이래요. 11차원이 현실에 발견이 안 됐단 말이야. 그걸 하려면 에너지 스케일이 태양계만한 가속기가 있어야 되는데 100년이 지나서 1000년이 지나도 될지가 지금 미지수니까 지금은 끈이론은 이론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여. 이게 실험으로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주류 과학 이론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왜? 1000년 뒤에 과연 이 실험이 될까? 외계인이 와갖고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멀어졌어요. 수학으로는 엄청나게 아름답습니다. 양자중력을 결국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론이 실험으로 검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시죠? 네. 그래서 변이 통제가 돼야 돼요. 이게 우선이에요. 변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아까 변이 통제하면서 내가 말씀드렸죠? 이거 같은 경우는 데이터, 여기 시간 공간 설정을 적당히 해가지고 변이 통제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변이 통제. 변이 통제는 당연히 네, 얘는 독립 변인과 얘는 조작 변이, 종속 변이. 이게 기본적인 거죠. 독립 변이는 두 개 나오죠. 네, 조작하고 통제가 나눠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험을 잘 설계할 수 있냐는 이거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으니까 네, 요거는 당연히 실험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실험에 결과가 있겠죠? 네. 실험 결과는 몇 가지로 갈려요. 뭐냐면 이제 이거는 측정 데이터냐. 측정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 가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가공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료 변환이 들어가요. 뭐 그대로 하면은 자료 변환이 뭐 크게 의미 없겠죠. 자료 변환 및 얘는 해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료 변환은 뭐냐면 데이터는 땅땅땅땅 나열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 그래프로 쫙 그려주는 게 되게 이쁘죠. 네, 한 방에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료 변환은 측정 데이터를 가공하고 그대로 쓰느냐 할 때는 자료 변환은 얘는 그래프 변환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학생들한테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가 나오겠죠. 네, 당연히 그래프에 그리는 조건이 당연히 들어가 있지. 여러분이 알려줘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학생들이 당연히 이거를 잘 해석할 수 있는 반면에 잘못하면은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잘못된 해석을 하면 뭐가 발생하느냐? 오개념이 발생합니다. 오개념 때문에 발생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 데이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오개념을 양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개념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심플한 실험 같은 경우는 뭐 가속도, 질량에 대해서 힘에 대해서 끄는 힘에 대해서 힘하고 뭐 가속도 관계 볼까요? 가속도 예를 들어서 이그젠플 힘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데이터가
네, 1뉴턴, 2뉴턴, 3뉴턴, 4뉴턴 뭐 이렇게 주면은 가속도가 엄청 예쁘게 나올 것 같죠? 네, 일직선으로 안 나옵니다. 아셨죠? 그 일직선으로 나오면 거의 데이터 조작이에요. 오차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 삐뚤빠뚤합니다. 알겠죠? 네, 삐뚤빠뚤해요. 네, 이론상 교과서는 엄청나게 일직선으로 나오죠? 네, 그거는 그냥 만들어 놓은 거고요. 네, 실질적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가 좀 삐뚤빠뚤하다. 그러면은 왜 삐뚤빠뚤하냐? 네, 그래서 이게 오차 발생 이유가 뭐냐? 오차 요인. 그 다음에 오차를 줄여주는, 네, 아까 말했죠? 줄여주는 방안. 이런 것들.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현장에 갖고 고민하잖아요? 그 문제 못 푼다고. 네, 현장에서 고민하는 순간에 물결론은 그냥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설할 줄인지. 그러면 우리는 자료 변환이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현대에서는. 우리 여러분들 같은 거 보면은 막 그 그래프로 막 나오잖아. 우리 통계 같은 것도 그래프로 가시적으로 보면은 되게 편하죠. 우리 보면은 뭐 성장률 하는데 뭐 30 몇 퍼센트, 뭐 몇 퍼센트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선 그래프로 딱 보여주는 게 낫잖아. 오르락 내리락. 주가 그래프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식 뭐 이렇게 양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주가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선 그래프로 보여주는 게 낫죠. 항상 그래서 기본적인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네. 그래서 자료 변화는 거의 대부분 중요해요. 네. 자료 변환을 이 요건이 있어요. 데이터. 이건 뭐냐면 오차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게 뭐 데이터 같은 경우가 경향성을 어떻게 나타내냐 우리가 완벽하게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이론이 끝나 있단 말이야. 이론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거 있죠. 진자. 예, 진짜 진폭이 작은 단진자 같은 거 있으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를 그릴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진자와 주기와 길이를 그리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루트 그래프가 나옵니다. 선을 이렇게 보면 곡선 그래프가 나와요. 맞죠? 곡선 그래프면요. 잘 보세요. 이렇게 그리면 곡선을 지워볼게요. 이게 내가 잘 측정했는지 잘 측정하지 않았는지 컴퓨터로 루트 그래프를 그리지 않는 사람 모릅니다. 이거 완벽하게 따르는지를 모른다고.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자, 어떤 게 y는 x의 제곱 그래프가 있고 x의 세제곱 그래프가 있어요. 제곱 경향성을 따르는 거 데이터가 있고 세제곱 데이터가 있어요. 아니면 제곱 말고 뭐 3분의 5로 할까요? 근데 이런 것들. 그러면 이렇게 대충 그려요. 여러분들 이렇게 찍으면 이게 제곱인지 3분의 5인지를 알 수 있어요?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측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아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이미 이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모르죠? 이렇게 하면 돼요. 뭐냐면 주기의 제곱과 L을 그려요. 주기를 제곱해갖고 L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거의 일직선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측정했구나. 그런데 만약에 주기의 제곱을 했는데 이렇게 나와요. 야, 이거 문제가 있구나. 이거 측정을 잘못했구나를 알 수가 있어. 알겠죠? 그래서 항상 뭐냐면 이론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막 연구, 실험, 실제 막 이상한 연구해서 아무도 모르는 걸 연구를 하지 않아요. 이미 이론이 끝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론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얘를 그려보면 대충 추세선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추세선 같은 경우 컴퓨터가 그리거든요. 거의 대부분 컴퓨터로 그려야 되는데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게 얼추 직선 경향성을 따르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너무 이제 직선 아주 정확하게 따르면 그렇고 너무 직선 경향성이 어긋나면은 이제 이 어느 특정을 잘못했구나를 파악을 할 수도 있고. 알겠죠? 그래서 항상 알아두세요. 뭐냐면 그래프 자료 변환할 때 그래프는 직선 그래프로 나와야 됩니다. 아셨죠? 직선 형태로 나와야 돼요. 상관없으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데이터가 상관없으면. 네, 안 따르면. 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아셨죠? 케플러 주기 같은 경우도 뭐 이거는 우리가 측정하는 거 아니까 예시로 주기의 제곱은 장반경의 세제곱. 케플러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갖고 나열했어요. 그래서 이 B를 봤거든요. 근데 B가 엄청나게 거의 일정하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경향성 같은 경우 네, 알아두시고 따라오셨나요? 네,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들이 실험적인 면을 할 때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기본 사항입니다. 이게 기본이고 여기다가 이제 살을 붙여가지고 이제 특정 실험, 뭐 역학이면 역학, 전자기면 전자기 요런 실험을 세팅할 준비물이 뭐가 있고 주의사항이 뭐가 있고 뭐 전기 장비를 다룰 때는 조심해야 돼. 감전 조심해야 되겠죠. 역학 같은 경우는 뭐를 조심해야 되고 뭐 측정을 할 때는 뭐 질량 유심까지 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얼마나 오래 측정을 해야 되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유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요. 아시죠? 항상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사항이라든지 뭐 요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교과서를 두세 권은 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실험은 특정 교과서가 엄청 자세히 잘 돼 있는 경우가 있고 다른 실험은 다른 교과서가 되게 잘 돼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최소한 두세 개 정도는 크로스를 체크를 해라. 네,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게 여기까지 해드리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실험했을 때 이게 기본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실제 강의를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현장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를 했을 때 이게 기본 역량이에요. 알겠죠? 네. 네. 이게 바탕이 안 되면 계속 고생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출제자는 이거를 기본 역량으로 깔고 출제를 합니다. 아셨나요? 네. 근데 많이 모르더라고. 아셨죠? 왜 이렇게 그려야 되는지도 몰라요. 왜 직선이 나와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그냥 예뻐서 그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원래 직선 나오는데 원래 그냥 뭐 이렇게 어차피 그냥 주기의 제곱 이거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에요. 아셨죠? 왜냐면 이게 측정을 했을 때는 반드시 오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오차가 클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오차가 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차가 크면은 이 이유가 있을 거고 오차가 작은 것도 당연히 이유가 있을 거다. 이게 실험이 잘 된 거니까. 그래서 실험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어차피 이론은 나와 있다고 아셨죠? 이론은 끝나 있어.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실험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이론 그 문제풀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들이 뭐 역학의 이론을 만들어 갖고 여러분 스스로 이론을 만들어 갖고 푸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끝나 있는 상태에서 끝나 있는 이론 가지고 그냥 수학적으로 답을 내리는 거잖아. 네, 그것도 마찬가지. 아시죠? 그래서 실험이 잘 됐냐, 못 됐냐, 못 됐냐, 네, 잘 됐냐, 요거를 쉽게 경향성을 맞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직선 그래프를 그린다. 알겠죠? 이게 베이스예요. 그래야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런 테두리에서 여러분들이 주요 실험은 20-30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실험 외적인 것도 있다 그랬죠. 제가 실험 외적인 것도 있으니까 차분하게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기출문제네. 기출문제집에서도 상당히 각색해서 많이 나와요. 진짜 그림도 똑같이 나오는 것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나오면 틀리지 마시고 해석적인 거 하셔야 되니까. 알겠죠? 네. 그래서 반드시 교과서는 꼭 학생들 교사 친구가 없으면 주위에 몇 명만 물어봐도 다 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요즘 인터넷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구할 수 있거든요. 교사가 없더라도 아마 구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올려주니까. 제가 올려주면 불법이고요. 여러분이 알아서 받으세요. 그거는 이게 제가 진짜 걸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아무튼 오늘은 뭐 이론적인 거는 내용적인 거는 많이는 안 나갈게요. 네, 옵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좀 이제 역학 실험 있죠. 순차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교과서 바로바로 나갈 테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여러분들이 교과서 꼭 분석을 미리미리 해오세요. 하셨죠? 네, 미리미리 하고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이렇구나가 아니라 왜 이 시간을 줬냐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알겠죠?
학생들한테 설명했어요. 이유가 있다고. 항상 데이터들은 왜 1A를 걸어주고 왜 자석을 뭐를 네오디움을 쓰고 왜 코일을 몇백 번을 감고라는 그 이유가 있다고. 모든 실험에서는 이런 데이터 있죠. 시간을 이렇게 주는 거는 모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아, 저래서 이렇게 저거구나. 그냥 0.1초구나. 이게 아니라고. 아셨죠? 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면 0.01초를 안 줬지? 학생들이 물어보면 그냥 닥치고 실험이나 해라고 할 거예요? 아니잖아. 이 이유가 있다고. 이 이유.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쓱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이거를 꼼꼼하게 기록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데이터를 가리고 채워라 했을 때 여기에 적당한 값을 채우라 했을 때 이제 뭐 하냐면요. 이제 물리 문제를 풀기 시작하십니다. 계산을 해요. 알겠죠? 네. 그러면 오래 걸리니까 꼭 분석을 해 놓으세요. 그럼 이게 보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아셨죠? 항상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반드시 나는 문제 푸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물결호는. 알겠죠? 네, 물결호는 학생한테 나는 진짜 이 실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가 돼요. 내가 이 실험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수업을 어떻게 해? 맞죠? 지금 태양전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수업을 하냐고. 알겠죠? LED 측정하는 거 몰라. 그러면 작년에도 많이 그랬어요. LED 아예 교과서를 안 봐버리니까 LED를 내가 모르는 실험인데 그러면 일단 겁먹어요. 네, 그래서 꼭 그러시면 안 되니까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 주의사항이라든지 실험 설계하는 방법이라든지 실험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측정, 저항도 마찬가지. 휘트스토 브릿지 나오면은 어떻게 측정하고 뭐를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모르면은 당연히 못 풀어요. 네, 그래서 꼭 아는 실험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주요 실험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다 실어놨어요. 근데 이제 추가적인 것도 있으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 실어놓은 거는 교과서가 돼버리기 때문에 안 되고 발췌를 해가지고 거의 한 80~90% 이상을 실어놨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시고 나머지 실험 외적인 것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적인 거. 그런 것도 꼭 이게 다 내용에 포함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내용을 포함된 거를 실험에 딱 갖다 붙여놓은 거지. 그런 걸 준비하시면 좋겠고 다음 주부터는 진도를 빨리 나갈게요. 그리고 이번 주에 기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미리미리 좀 보세요. 아셨죠? 해당되는 거 보시고 예습 좀 해오시고 아셨죠?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